오늘 준비한 도서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 클레어 키건의 소설인데요. 이 작품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조금 짧아서 좋았고요. 짧기는 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어떤 인사이트, 우리가 인문학을 지향하는 사람들로서 저희들에게 많은 생각할 지점을 주기 때문에 한 번쯤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함께 읽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저자 소개, 책 소개, 시대적 배경, 책 주요 내용, 핵심 메시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으로 정해봤고요. 영화로도 이미 나와 있는데 아마 2024년 12월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도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클레어 키건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리면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이고요. 아주 섬세하고 간결한 문체로 일상의 순간에 숨겨진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는 작품을 주로 써왔습니다. 25년간 활동하면서 5권의 책만 썼거든요. 단편만으로 썼는데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상도 받고 또 문단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주요 작품으로는 남극 푸른 들판을 걷다, 맡겨진 소녀, 이처럼 사소한 것들, 너무 늦은 시간에 등이 있는데, 남극이나 푸른 들판을 걷다 이런 작품들도 한 작품이 아니라 단편 소설집이어서 여러 가지 작품을 접할 수는 있거든요. 공통적으로는 굉장히 짧고 간결하면서 가디언지가 말한 것처럼 탄광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진귀하다라고 평을 했더라고요. 이 작품들이 저는 클레어 키건도 단편을 선호하는 까닭을 나중에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작품이 아마 다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어떤 짧고 간결한 문체 안에서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인 문제를 치열하게 뭔가 조명하는 작품으로서 저희가 충분히 좀 읽고 해볼 지점이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더라고요. 책의 시대적 배경에서 먼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작가가 전작 맡겨진 소녀를 위해서 11년 만에 내놓은 소설인데요. 여러 가지 북커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아름답고 명료하며 실리적인 소설이라는 평을 보내면서 이 소설이 희건의 정수가 담긴 작품임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동체의 은밀한 공물을 발견하고 자칫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선택 앞에서 고뇌하는 한 남자의 내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키건 특유의 섬세한 관찰과 정교한 문체로 한 인간의 도덕적 동요와 내적 갈등, 실존적 고민을 치밀하게 담아냈는데요.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이었는데 당시 아일랜드는 유럽의 최빈국이었다고 합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어진 노사 갈등이 굉장히 치열했었고 그래서 산업 발전도 굉장히 더뎠다고 합니다. 농업이 국가 기반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정도였는데 경제 기반이 많이 무너진 가운데 아일랜드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155년간 이어진 카톨릭 교회의 횡포였는데요. 19세기 중반 대기근이 아일랜드를 강타하면서 수백만 명이 해외로 이주하자 아일랜드 인구는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노동력이 줄고 시민사회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가 나서서 사회복지 정책을 주도하는 집단으로 구상을 했는데 주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과 아이들을 수용해서 이를 가르치고 의식주를 제공하는데 어, 문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잦은 폭력과 학대 속에서도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서 죽게 되면 교회에서 시신을 몰래 안매장해 버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이 새어나간다 해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 카톨릭 교회 입지가 굉장히 정부에 맞먹을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1921년에 영국 아일랜드 협정으로 인해서 아일랜드가 영국의 지배를 받는 북아일랜드와 독립국인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분리되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당시 아일랜드 공화국 총리였던 에이먼 데벌레라가
카톨릭 추기경 존 찰스 맥케이드와 함께 종교색이 짙은 헌법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애초에 카톨릭 추기경과 함께 구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카톨릭 교회 위상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 혼전 순결, 낙태, 피임, 통제 이런 규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이 바로 카톨릭 교회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여성과 아이들을 자신들이 마련한 사회시설에 취업시켜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던 것이죠. 그중에 막달리나 세탁소나 1922년부터 무려 70년간 막달리나 세탁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70년 동안 이런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는데 오늘 주제인 이 책도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막달리나 세탁소에서 주로 매춘부, 미혼부, 성폭력, 성폭행 피해자 어린 소녀들이 사는데 교회에서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데려가서 세탁소에서 일을 시키고 의식주를 제공했는데요. 문제는 휴일도 없고 무보수로 고강도 노역을 시킨 것은 물론이고 미혼모의 아이들을 강제로 해외 입양을 보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추행과 학대 등을 일삼으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도 이미 영화 막달레나 시스터즈를 통해서 세간에 알려진 바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정부가 계속 뭐 진상 조사를 했을 때도 아일랜드 카톨릭 교회가 뭐 잘못을 부인하고 뻔뻔한 자세를 취하다가 70년 지나서 2013년에 뒤늦은 사과문을 발표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책 내용 자체는 어쩌면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한두 시간 만에 읽으셨을 건데요. 클레어 키건이 어떤 40편 소설보다 다음 편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를 밝혔더라고요. 어, 세상의 장편 소설은 대부분 너무 길어요. 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어떤 강렬함으로 묘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강렬함은 장편 소설에서는 쉽게 사라집니다. 클레이 키건의 입장에서는 뭔가 한 순간 인생의 어떤 고비라거나 중요한 지점에서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설도 역시나 한 존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중요한 순간을 포착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5년도에 나라 전체가 빈곤과 실업에 허덕일 때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아일랜드의 한 소도시 니로스에서 부유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데 부족함도 없고 그럭저럭 또 슬하에 5딸을 두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석탄상인 빌 폴론이 주인공인데요. 책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버티고 조용히 엎드려 지내면서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살아야지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모든 걸 다 잃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이고 조금이라도 남겨서 앞날의 재앙에 대비할 수 있으면 기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동전 한 입, 마음 한 켠이라도 내주는 것도 사치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 줄은 점점 길어지고 전기요금 내지 못하는 가정집도 엄청 많죠. 펄렁은 이 스산한 풍경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모든 걸 잃는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 그럭저럭 먹고 사는 것도 어쩌면 잠깐 방심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하는 어떤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던 소심이 났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주인공 빌 펄런이 나오고요. 석탄 배달업자이면서 5딸의 아버지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빌 펄런 자신도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일찍 엄마도 여의였지만 젊은 시절에 미시즈 윌슨의 도움으로 성장했고 그 경험이 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가 수녀원에서 어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석탄을 배달하던 중에 빌은 수녀원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의 존재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에는 모르고, 모른 척 외면도 해봤지만, 내적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죠. 어, 소소하게 이웃을 돕거나, 어떤 동전 한 입을 내미는 것은 쉽게, 대입활용도 아주 쉽게 했던 일이긴 한데, 이거는 한 개인과 어쩌면 조직, 단체, 사회 전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외면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과 가족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도덕적 결단을 내릴지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한 젊은 여성을 도와서 탈출시키기로 결심하면서 작은 행동이지만 큰 변화를 이루는 대단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 용기를 내면서 설레기도 하고 뭔가 벅차기도 한데 그것이 어쩌면 고통이나 어, 힘겨운 싸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감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핵심 메시지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아마도 이건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의 윤리적인 선택, 양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고심해서 하는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사소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우리의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내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과 선택이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정의와 인간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하는 개인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고, 또 사회적 부조리와 책임, 또 어떤 막달리나 세탁소 같은 부조리가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도 돌아보게 되고, 뭐 종교와 권력 아래서 침묵하거나 방관했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 개개인이 나 자신의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누구에게 죄지은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의식이나 연대의식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희망과 연대, 어떤 비례 선택을 통해서 희망의 씨앗을 본다? 어쩌면 작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애와 연대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음, 함께 생각해 볼 내용으로 이렇게 한번 뽑아봤거든요. 뭐, 우리의 윤리적 딜레마라거나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책임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갈까? 그리고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에서 우리가 어쩌면 어, 막달이나 세탁소 같은 어떤 부조리한 환경을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몰랐다가 알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의 책임은 없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조리가 가능했던 이유가 그 개개인의 무관심이 큰 몫을 차지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외면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는 무엇이 있을까? 혹은 작은 행동의 가치,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거 짧은 시간에 저희가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런 생각들을 읽으면서 각자 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마무리를 한다면 어쩌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 윤리적 고민과 인간의 사회적 부조리와 연대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인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선택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나에게 혹은 단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작은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용기가 필요한 선택을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소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상에 문장이 몇 개만 적으려고 하다가 일단 책을 한번 제가 줄을 그은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더, 이 작가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구한 여성의 이름이 세라인데 그 작가의 엄마 이름도 세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전에 미시즈 윌슨이 자기 엄마를 뭐 미혼모라고 내쫓았다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다고 구한다는 게 맞다면 내가 구하는 이 여성이 바로 그 옛날이었으면 우리 엄마일 것이다. 내가 지금 우리 뭐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을 봐도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어떤 한 여인을 구할 때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저 여성이 무슨 상관이 저 여성을 한 명 구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위험한데 왜 구하냐 이러니까 저기에 서 있는 여성이 나중에는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대사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러면서 어떤 그 미시즈 윌슨이 이 자기를 키우면서 해줬던 어떤 그런 고마움, 그런 것에 대한 가치관이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두 사람이 걸어갈 때 이제 빌 펄렁이 생각하죠.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책을 읽었던 심영철 평론가가 이 소설의 끝에서 우리가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남긴 말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것은 사랑이다. 영국신 필립 라킨의 말에 응답하는 책이 되길 바란다.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했던 영국신 필립 라킨의 말에 응답하는 책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고요. 그리고 빌 폴롱의 말에서 이 책 전체를 감동하는 게 결국 이 두 문장이지 않을까.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